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262페이지죠 하단의 3 소유권에 취득해서 취득시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겠어요? 매매와 같은 계약이겠죠. 요 매매와 같은 계약은 계약법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그건 계약법에 따로 공부할 거고, 여기 나오는 것은 평생 가야 한 번이나 볼까 말까 신기한 것들만 잔뜩 모여 있는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특히 1. 취득시효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 부분에 나온 문제가 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까다롭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 사법시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니까 너무 깊이 있게 이 판례 저 판례 자꾸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 취득시효가 나오는데요.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뭘 할 거냐면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걸 할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 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건을 좀 잠깐 보면은, 자, 점유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어떤 점이냐면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또 평온하고 공연하면 돼요. 요 세 가지 점유면 되거든요. 따라서 선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 점유자도 점유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또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점유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또 굳이 직접 점유일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취득시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 자주 점유가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점유권 하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고,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했죠. 따라서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자주 점유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자, 자주 점유여야지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매매 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죠? 우리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 40년 지났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점유취득시효의 의의가 나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왜 인정하는 제도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턱대고 남의 땅을 뭉갠다고 해서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매 등은 권한이 있긴 한데, 이유가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그때 인정되는 것이 뭐예요? 점유취득시효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20년 지났어요. 그래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계약서도 없어지고 증인도 없어가지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뭘 주장하는 거죠?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점유취득시효란 왜 인정하는 건가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 머릿속에 좀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교재 보자.
자, 우측에 보시면 나번해가지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1번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2번에서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당권, 취득시효 못해요. 왜냐하면 취득시효 하려면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부양받은 권리, 부양받을 권리 같은 신분권, 물론 뭐 하지 못하겠어요? 취득시효 못하겠죠. 그 다음 점유권, 유치권도 취득시효 못해요. 왜냐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나 유치권의 권리는 사실상 지배와 같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고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점유권, 유치권도 취득시효하지 못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취소권이다, 한매권이다 라고 하는 해제권이라고 하는 형성권들도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부동산 소유권에 취득해가지고 일반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1.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점유 취득시효하는 게 가능하고요. 하단에 한편에 나와 있죠.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라는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따라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근데 맨 밑에 세 번째 줄 국유재산 중에서는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물이나 공공용물과 같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하지 못하고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일반 재산을 뭐라 그랬냐면 잡종재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감이 좀 잡종으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국유재산법을 개정해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개정했어요. 아무튼 잡종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고요. 답은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하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다음 박스 밑에 2번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는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는 자주점유란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점유고 그 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지만 무효임을 뻔히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하지 못한다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3번 20년간 점유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점유에서 배웠던 거 점유 계속은 뭐예요? 추정이 되니까 양시점만 입증하면 되고요.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20년간 점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요? 자신의 점유뿐만 아니라 앞사람과 합산해가지고 점유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20년만 되면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래야 소유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나와요. 자, 20년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래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20년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등기 청구권이 되는데,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0년이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아직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물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죠?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몇 년이요? 10년이죠. 다만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됐더라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사례를 좀 생각해 보죠. 자, 등기는요, 갑이 하고 있어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면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21년쯤 됐을 때 병이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정에게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정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판사가 뭐라겠어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인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정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는 거죠. 아, 판사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때가 아니라 1년 늦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을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 기산점을 1년간 늦출 수가 있다면 얘도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과 같은 사람이 뭘 봐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따라서 26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중간부터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을이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다만 만약에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얘가 늦추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 수업을 기억할 것은 점유 개시 시작점은 뒤로 늦출 수 없다.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이 없으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늦추더라도 상관이 없다.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얘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서 또 계산해 봤더니 또다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을에게는 또다시 20년이 되는 순간 새로운 등기 청구권인 채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을은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때부터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뭐가 됐어요? 20년이 됐다면 을에게는 새로운 채권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요 채권은 누구한테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측 상단에 있는 핵심 판례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21년이 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뭘 청구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또 계산해 봤더니 새롭게 20년이 된다면 요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 채권이 또 하나 생긴 거고요. 이 채권은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계속 정이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정에서 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도 전원합의체 판결해 가지고 우리 대법원은 논쟁이 많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또 뒤에서 또 교재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은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자는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 10년 지나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죠. 자, 왜냐하면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느냐.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란 뭐냐?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그게 뭐였어요? 선의취득이었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무엇과 결합돼서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과 결합돼서 문제 지문이 출제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직권도 아니면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시킨 후에요.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인도해주고 등기까지 해줘서 을은 그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고 을의 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따라 등기니까 무효겠죠.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병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다만 병이 몇 년을 버티면요? 10년을 버티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측에서는 이런 거죠. 아파트 샀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이 있더라도 몇 년 동안은 불안한 거예요? 10년 동안은. 다만 별일 없이 몇 년 지나게 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이 등기가 무효든 어떻든 간에 등기부 취득시효했기 때문에 완벽하고 확실하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교재 보자고요. A번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고 무과실 자주 점유된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판례가 나와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10년 내내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만 먼저 선이면 무과실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그 판례. 또 두 번째, 등기할 때도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라면 등기할 때 악이고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을의 인도 받을 때는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합으로 등기를 했어요. 등기할 때는 악이었어요. 그래도 병은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요? 점유 개시 시에만 뭐이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거든요. 그냥 넘기셔가지고 266페이지 오시면 10년간 등기 및 점유라는데 일단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하겠죠.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효여야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등기가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이든 불공정하든 어떻든 간에 무효로도 상관이 없는데 제외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되면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가 무효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점유하고 10년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꼭 사람이 점유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매가 되면 돼요. 10년이 되면 돼요. 또 등기도 꼭 한 사람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꼭 자기 명의로 10년일 필요는 없고요. 앞점유자와 등기기간을 합산해서 10년만 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볼까요? 자, 병이요. 7년 있다가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인도해주고 등기도 해줬어요. 그러면 요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또다시 10년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합산해서 몇 년이면 돼요? 10년이면 되는 거예요. 점유도 합산해서 주장하면 되고 등기도 뭐죠? 합산해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정은 몇 년만 지나게 되면요? 3년만 지나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될 필요는 없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와요. 일단 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법조문 결론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칙, 동산을 취득시효하려면 10년간 점유해야 됩니다. 다만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5년만 점유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동산의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게 뭐냐 하면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은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의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만 동산을 뭐하게 되냐면 취득시효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이어서 과실이 있어서 선의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지나야 취득시효하는 거고요. 또 선이 무과실이라도 무조건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는 동산을 아니죠.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없다면 동산을 선의 취득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몇 년 버티면요? 5년 버티게 되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 거죠.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자주점유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무엇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과 같은 다른 물권, 용익물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취득시효 효과가 나오죠. 가번 원시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맨 처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데 유의하실 것은 등기는 보존 등기로 하지 않고 이전 등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고요. 나번 등기 청구의 상대방 요거죠.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채권인데 그 채권은 누구한테만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드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답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는데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중단, 정지 제도가 인정된다는 결론만 기억하시고요. 7. 시효이익의 폭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요.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팔아라.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게 알듯 하면서도 잘 안 잡히고 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예제입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취득시효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죠. 2번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지만 그죠? 지원내기죠. 다만 등기 명의의 변동이 없으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죠.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같은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번복된다. X입니다. 자주점유임은 점유자가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니죠. 4번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국유재산 중에 취득시효에 제사하게 되는 것은 잡종재산, 일반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답은 4번이죠. 5번 타주 점유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X.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점유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권한이 없다면 자주점유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